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은 또 미국 증시 대비 선방해주고 있고 지금도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늘 장 한마디는 현재 시장의 양대축이라 좀 볼 수 있는데 IT 반도체는 코스닥 장비하고 이제 소재 이쪽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은 시밀러, 셀트리온이나 이런 업체를 생각하면 되겠죠. 시밀러 업체, 그 다음에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는 이 mRNA 플랫폼, 여기에 이제 위탁 생산 업체들, 이쪽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해서 오늘장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IT와 제약바이오 그 가운데서도 또 주축이 되는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장에서 또 눈에 띄는 변화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곁들여 주시고요. 네, 3월 달은 1분기가 끝나는 이 시점입니다. 이거를 모아서 이제 4월 달에서 5월 달 기업들이 2021년도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지수는 현재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시작된 이 시장이 계속 위쪽으로는 이제 3,200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2,970선, 이 구간에 계속 갇혀져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좀 균형을 이루는 이 박스권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수익률 게임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이 섹터가 저는 IT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제약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IT 반도체는 지금 현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쇼티지고요.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HLB로 인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한 할인 요소가 들어갔고, 그 대안을 지금 시장에서는 플랫폼에서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 생산, 여기에 이 시밀러 업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mRNA를 이용한 백신까지도 파트너사하고 지금 같이 연구한다는 얘기가 이 부회장 입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단백질 제조업 백신하고. 이건 확장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좀 대안을 여기서 찾고 있어서 이 코스피 쪽에서는 IT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 바이오 제약이 이 3월 달, 그래서 4월 달 가는 구간에 좀 저는 계속 주인공 역할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수익률이 아마 바이오 쪽하고 코스닥 장비, 소재 쪽에서 저도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면, 지금 하이닉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디램 가격입니다. 예, 디램 가격인데, 이 디램 가격을 무너뜨려야, 이 흐름을 무너뜨려야 이 추세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쇼티지 상태이기 때문에 쉬는 흐름은 나올 수 있어도 죽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이 시세는 삼성전자와 이제 손을 잡고 나머지 IT 반도체 장비 소재 쪽으로 계속 자금이 확산되는 게 맞다. 그리고 반도체를 죽여야 지수를 죽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 시총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죽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다. 쇼티지는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대한 좀 중심적인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비하고 소재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익 아이펙스 같은 경우도 보면 51,3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48,900원 정도 빠지면 저는 이거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주식인데, 반도체 쇼티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매출 증가 요인입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도 31,000원이 만약에 혹시라도 눌림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신규도 공략 가능하다. 그 기존 보유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테크도 원익 IPS하고 이제 테스하고 손잡고 가는 주식인데, 전체적인 밸류업 상승이 날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 이쪽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재 쪽은 경쟁사의 어떤 생산 차질로 인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쪽 관련돼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제 먼저 시세가 한번 뻗었거든요. 27,000원대, 8,000원대에서 벌써 39,5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못 잡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원익 QNC, 터치 쪽. 원익 QNC나 이런 것도 한 19,000원짜리 뭐 금방 오게 되면 저는 공략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CMP 공정 쪽으로 K시텍 같은 경우도 27,000원 선이 만약에 제압되는지 잘 보세요. 제압되게 되면 이 주식은 추세 전환 시도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관련되어서 이제 대장으로 볼 수 있는 SK 머티리얼즈도 SK그룹에서 가장 지금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반도체하고 바이오 제약 쪽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도 대장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언급을 잘 안 했었거든요. 투자할 만한 포인트를 찾지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투자할 만한 좀 포인트가 좀 잡혔다라 봅니다. 39만 6천 원까지 갔다가 29만 9,5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 자체를 저는 다 레벨업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셀트리온이 여태까지 시밀러로만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오리지널 제약사를 통해서 그 제약을 복제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오리지널 제약사보다 약값을 좀 다운시켜서 이제 판매하면서 유럽 쪽하고 이제 미국 쪽에 성과가 있으면 이 밸류를 기록을 했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 매출 증가로 인해서 떨어지는 이 마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내 쪽은 원가 제공이지만 해외 쪽 판매는 조 단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에 대한 이 밸류업, 레벨업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도 지금 121선 정도의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0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만 5천 원에서 30만 원짜리. 요 자리 제압하는 만약에 양봉이 나올 때 나머지 셀트리온 그룹을 같이 한번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만약에 세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전 땡긴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바이오 제약 쪽에서 여러 전 터질 수 있는 주식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시밀러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을 이제 가질 때가 됐다. 요 말씀 좀 드리고요. 요거는 좀 HLB와 관련돼서 좀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HLB도 그렇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그렇고 신약 개발 업체, 특히나 이제 임상 3상이 좀 임박한 업체들이나 이상 후반에 있는 진행했던 업체들이 이번에 바이오 제약이 공포를 건든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업체가 정말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안전한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밀러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바이오 제약 해야죠. 그죠?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있는 구간에서는 바이오 제약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풀리지 않게 되면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된 이쪽에 대한 이 키워드를 다른 쪽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이 아니라 이걸 대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제약사한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빅파마들 업체한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모더나나 화이자한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만약에 러시아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mRNA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좀 추천을 많이 드렸었던 이제 올릭스나 LC팜 이런 애들이 이제 RNA 관련된 주식이 되는 거고요. 먼저 이제 시세는 좀 퍼졌던 이제 올리패스가 잠깐 쉬는 흐름이 나올 때 올릭스나 에이스팜 이런 주식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RNA 관련된 주식이 지금 다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게 이건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아이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RNA 면역 증강 쪽 관련된 업체인데 이게 지금 60일선하고 이평선 돌리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에 13,000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이 주식도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친숙한 알텍 오젠이란 작년도에 큰 대어죠. 이 대표적으로 이제 ADC 제형 변형 기술을 가지고서 이 RNA 기술을 확장시킨 대표적인 주식인데 RNA 관련된 주식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동조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시장이 백신 주권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시장 점점 장악하는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 바이넥스나 이제 이수 앱지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급등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대형 제약사의 등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작은 캐파로는 해결이 안 되고 큰 캐파로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분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는 이제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61선까지의 거리가 조금 남았어요. 한 4만 1천 원 선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도 61선 정도 보게 되면 한 40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녹십자하고 녹십자 홀딩스하고 그다음에 녹십자 넷플릭스.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유통 쪽 담당하니까. 이 세 마리 가운데서 이제 한 마리가 먼저 60선을 제압을 했잖아요. 녹십자 넷셀 먼저. 그러면 이제 녹십자 홀딩스하고 녹십자가 남은 겁니다. 얘네들이 동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섹터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동자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게 시밀러나 RNA 플랫폼에서 위탁 생산을 확장되는지를 보게 되면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 수익률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 기대 수익률 우리가 좀 계산하면서 전략을 세우는데 좀 도움을 얻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